황선홍 감독이 대표팀 내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간 거예요. 선발 라인업 11명 중에 4명이 지금 현재 빠진 겁니다. 과연 황선홍 감독이 이 4명이 제외된 이 상황에서 어떤 전술적인 체계를 갖고 경기에 임할 것인지가 좀 매우 궁금하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황선홍 감독의 축구를 저희가 꾸준히 여러분 봐왔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황선홍 감독이 경기 뛰는 거 봤을 때는 대부분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간다라고 하면은 대표팀이 소집이 여러분 됐습니다. 이제 황선홍 감독님 체제에서는 손흥민 선수 주장 유지를 계속 할 것이고, 선수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한다, 반드시 승리로 보답을 좀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남겼고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관심사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원톱 공격수에 이번에 또 주민규 선수를 뽑았죠. 주민규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카타르 월드컵의 스타 조규성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좀 많이 궁금해지는 관건 중 하나이고,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에 오랜만에 백승호 선수가 승선을 좀 했는데 과연 백승호냐 박진섭이냐, 요거의 대결도 조금 우리가 기대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뭐 박용우 선수나 큰우영 선수 이런 선수들은 뽑지를 않았으니까 제 생각에는 백승호, 황인범, 그 다음에 박진섭 아니면 정호영까지 이렇게 4명이 좀 한 자리를 놓고 두 자리를 놓고 경쟁을 좀 가져갈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좀 많이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번 태국전 선발 라인업, 그냥 전치적 제 관점입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관점이니까 뭐 저랑 다르다고 해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골키퍼에는 당연히 조현우 선수가 저는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골키퍼에 조현우 선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앞선에 이제 어쨌든 정승현 선수가 이번에 안 뽑혔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물론 소속팀에서는 현재 경기에 많이 못 뛰고 있지만, 어쨌든 대표팀에서만큼은 김민재 대체 자원이 없는 이 상황에서 김민재가 대표팀에 나오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김영권 선수가 물론 이번 인천전에서 좀 큰 실수를 하긴 했어요. 백패스를 하면서 미스를 해서 실점의 비밀을 좀 제공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김영권이 대표팀에서는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왼쪽 풀백에 이제 이명재 선수냐 김진수 선수냐 라는 게 좀 고민이 많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이명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첫 선발이에요, 대표팀. 그래서 어쨌든 소속팀에서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데뷔팀에서도 데뷔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맞이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제 생각에는 김진수가 먼저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서 이명재 선수는 첫 경기에는 나올 가능성이 좀 낮다. 그리고 오른쪽 풀백에는 이제 서령우냐 아니면은 김문환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어떤 경쟁이 좀 많이 심한데, 일단 클린스만 체제까지는 김문환 선수가 아예 대표팀 자체에 들어오질 못해가지고 여러분, 뭐 서령우 선수랑 경쟁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 김문환 선수가 안 뽑힌 자리에는 항상 김태환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김문환 선수의 대표팀 활약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을 많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김문환 선수의 기록을 쭉 찾아봤는데, 일단 카타르 리그에 가서 거의 매 경기마다 선발 출전해서 90분 내내 다 뛰었고, 그 거기서도 이제 전술적으로 많이 뛰더라고요. 인버티드처럼 안으로 들어와서도 뛰고 밖에 벌려서도 뛰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 아시안컵에서는 서령우가 정말 좋은 활약을 했지만, 아직까지 대표팀에서 보여준 그 활약, 월드컵도 다녀왔고 대표팀에서만큼의 입지는 김문환이 그래도 좀 더 높지 않나, 경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서령우 선수보다는 김문환이 먼저 나오는 게 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랜만에 또 김문환 선수를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라인도 어떻게 보면 경쟁이 좀 많이 심해요. 어쨌든 이번에 박용우 선수가 안 뽑혔기 때문에 최근 소속팀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황인범이 뛸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그 한 칸 위에서 저는 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 한 자리를 놓고 백승호냐 혹은 박진섭이냐 홍현석이냐 정호연이냐, 이 많은 선수들이 좀 경쟁을 가져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수비형 미드필더 한 자리에 요 4명의 선수가 지금 현재 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요. 저는 황인범 선수는 무조건 저는 몸 상태가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선발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황인범, 이재성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표팀에서 보여준 활약 자체가 어나더기 때문에 여러분, 황인범을 빼놓고 대표팀을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백승호가 먼저 나올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홍현석도 물론 황선홍 감독이 좋아하고 박진섭도 홍선홍 감독이 좋아하지만, 이게 백승호가 현재 챔피언십이라는 그 버밍엄 시티에서 보여주고 있는 활약을 봤을 때는 굳이 한번 안 찍혀볼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백승호한테 선발 출전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고, 그 위에는 뭐 당연히
지금 최근 마인츠에서 너무나도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이재성 선수가 뛰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2-3-1 포메이션을 예측을 했을 때 이재성이 여기 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 황희찬이 안 뽑혔으니까 손흥민 선수는 다시 본인의 위치인 왼쪽 윙어로 쭉 빠져주고 오른쪽에는 우리 리그앙인, 네, 정말 원더골을 멋있게 넣었던 리그앙인이 다시 오른쪽 윙에서 뛰면서 활약을 보여주면 되고, 원톱에는 이제 조규성이냐 혹은 주민규냐라는 지금 대결이 조금 불을 붙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주민규 선수를 처음부터 선발로 뛰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조규 선수가 그래도 뭐 최근 아시안컵에서 못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대표팀 내에서 입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막 무리해서 주민규 선수를 선발로까지 첫 경기에 기용을 할 가능성은 좀 떨어질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조규성을 먼저 넣으면서 한 45분 혹은 뭐 60분 70분까지 조규성 선수의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규가 들어감으로써 좀 경기를 마무리 짓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제 백업으로는 누가 나올 거냐 이런 궁금증이 상당히 많으신데, 일단은 자구영 선수가 소속팀에서 입지는 불안하지만 황선홍 감독 아래에서 아시안 게임에서 득점 왕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국가대표팀에서만큼 입지는 절대 떨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조금 우리가 지나가고 난데 교체를 통해서 우리가 활용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자구영이 투입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벤치에서 주민규가 들어올 가능성도 매우 높고,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기고 있고 후반에 좀 더 중원 라인에 좀 무게감을 줘야 된다 했을 때 박진섭이 들어와서 좀 무게감을 줄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이 외에는 이제 홍현석 정도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조금 뛰는 게 좀 저는 생각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박진섭, 홍현석 들어가고 황희범 선수, 그 다음에 이재성 선수, 백승호 선수가 좀 쉬어주고, 그 다음에 이 아래지역에 홍현석과 박진섭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구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규성 선수가 빠지고 주민규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뭐 후반에 서령우를 좀 시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김문환 선수를 교체 아웃시키고 이제 벤치에서 최근 그래도 국대에서 좋은 활약을 했던 서령우 선수가 들어가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큰 점수차로 우리가 이기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송민규 카드도 한 번쯤은 좀 실험을 해볼만 하다. 왜냐하면 송민규 선수가 소속팀에서 그래도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예를 들어서 뭐 피로도가 좀 올라와서 지쳐있거나 혹은 이강인 선수가 좀 피로도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 가끔 이제 송민규 카드를 넣음으로써 양쪽 윙에 한 번쯤 좀 넣어볼 만한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체로 들어갈 수 있는 선수 풀이 솔직히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빡빡한 경쟁 속에서 이번 대표팀은 경기를 쭉 치러야 되고요. 이번 대표팀에 우리가 잊혀져서 안 들어온 선수 중에 황희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박용우가 있고, 그리고 김태환 선수가 있고, 정승현이 있고, 이제 요렇게 4명 정도 선수가 아시안컵에는 참여를 했지만 이번 대표팀에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 네 선수가 원래 다 주전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요 4명의 선수가 사실상 대표팀에서만큼은 계속해서 주전으로 나오던 선수였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여러분 황선홍 감독이 대표팀 내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간 거예요. 선발 라인업 11명 중에 4명이 지금 현재 빠진 겁니다. 과연 황선홍 감독이 요 4명이 제외된 이 상황에서 어떤 전술적인 체계를 갖고 경기에 임할 것인지가 좀 매우 궁금하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황선홍 감독의 축구를 저희가 꾸준히 여러분 봐왔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황선홍 감독이 경기 뛰는 거 봤을 때는 대부분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간다라고 하면은 빌드업도 합니다. 근데 좀 답답한 빌드업이라고 하죠. 어떤 빌드업이냐면은 요즘에 현대 축구에서 어떻게 보면 좀 유행을 하고 있는 빌드업 체계가 대부분 뭐 인버티드 윙백을 주로 쓰거나 혹은 윙백을 완전히 올려 쓰거나 안에 넣어서 이렇게 쓰는 형태가 꽤 많아요. 근데 황 감독님은 일단 그냥 약간 클래식이에요. 그래서 측면에 윙백을 이렇게 포진해놓고 요 4명이 이렇게 공을 주고받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내고요. 요 2명의 선수를 아래쪽에 배치는 안 하고 대부분 보면은 한 명의 선수가 아래쪽에 내려가고 한 명은 좀 더 윗선에서 이렇게 놀면서 공격형 미드필더 2명을 많이 포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 이렇게 돌리다가 사이드 윙어들이 터치라인 쭉 밟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곳으로 공이 강하게 들어갔을 때 이강인이 안으로 밀 때 서령우 선수가 언더래핑을 나가기보다는 대부분 오버래핑을 주로 나가면서 측면 윙에게 연결이 되고 크로스 형태의 공격을 황선홍 감독이 좀 많이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전술적인 색깔 이런 거는 매우 좀 단순한 형태이다. 근데 이번 상대가 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막 전술이 뛰어나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은 크게 안 들어요. 그냥
온전히 선수들을 잘 케어해서 잘 그냥 경기장에 넣어놓기만 하면은 제가 봤을 때 큰 이변이 있지 않는 한 승리를 좀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장 관건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현재 지금 조규성 선수가 덴마크 리그에서 득점 랭킹 2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솔직히 아시안컵에서 조규성 선수가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번 이 태국과의 2연전에서만큼은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역량 있잖아요. 공중볼 헤딩 경합이라던가 혹은 싸워주는 거, 이런 것들을 이번에만큼은 좀 증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국이 신체 조건이 조금 약할 수가 있고 키가 좀 작은 형태의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규성 활용법을 좀 매우 우리가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이 조합은 솔직히 저는 많이 반갑습니다. 손흥민 선수랑 김진수 선수 정말 오랜만에 같이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클린스만 감독 때도 이 둘이 같이 뛰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두 명이 같이 뛰게 되면 우리가 어떤 그림을 노려볼 수 있냐라고 보면은, 일단 벤투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던 전술 중 하나죠. 소니가 사이드에 쭉 벌려 있고 높은 위치에서 뭐 백승호나 황인범이 공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조규성이 올라가 있고 이강인 올라가 있고 이재성, 백승호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김진수 선수가 오버래핑이 아니라 언더래핑을 쭉 띄워주면서 요 상대 수비 라인을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이렇게 띄워주면서 끌어당기고, 여기서 이제 황인범 선수가 이런 킥들이 날아가서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1대1을 많이 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많이 만들어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김진수와 손흥민이 같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엔 이 두 선수는 눈만 봐도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지 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선수의 조합이 가장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여지고, 예를 들어서 황 감독님이 나는 규성이 말고 손흥민 원톱을 쓰겠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여기 원톱에 들어가고 조규성 선수가 빠지고 이제 왼쪽에 또 다른 선수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왼쪽 한 자리를 놓고 송민규나 아니면은 뭐 자구영이냐, 이 두 선수가 아마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굳이 손흥민 선수를 원톱에 넣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왼쪽 측면에 쭉 빠지는 게 맞고, 조규성 선수를 톱에 넣으면서 전반전은 이런 체계를 가져가고, 이제 후반전에 예를 들어서 주민규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건 딱 하나가 있죠. 그래서 주민규가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기가 예를 들어서 안 풀리거나 상대가 진짜 5백으로 완전히 내려앉아가지고 수비에만 몰두를 할 수 있잖아요. 5-3-2로 서 있거나 5-4-1로 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5-3-2로 서 있는다라고 하면 상대가 이렇게 아래쪽에 진을 치고 있다 하면은, 우리가 웬만해서는 높은 위치에 이렇게 올라와도 선수들이 다 웬만해서는 맨마킹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김민재가 됐던 뭐 황인범이 됐던 이런 선수들이 높은 위치에서 공을 잡아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공을 우리가 천천히 U자 빌드업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려가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상대가. 이렇게 상대는 어쨌든 여기서 공을 뺏었을 때 카운터 어택을 주로 노릴 겁니다. 그래서 주민규가 딱 들어가서 지금 딱 공에 따라서 천천히 움직이다가 공이 예를 들어서 김진수한테 가면은 공에 가까운 쪽으로 또 움직여주고, 이재성이 공에 먼 쪽으로 빠져주고, 그 다음에 공이 또 황인범을 거쳐서 백승호, 서령호한테 오면은 주민규가 또 공에 가까운 센터백에 붙어주고 이재성이 또 멀어져주고,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형태에서 이런 패스가 딱 들어가는 순간 주민규가 여기서 상대 수비 한 명 정도는 등을 확실하게 져주면서 오히려 이강인이나 이런 선수들이 안에 들어오는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리턴 패스를 내주고 확실하게 스크린 플레이를 해주고, 이강인이 여기서 슈팅을 때린다거나 아니면 침투해가는 이재성 선수를 바라봐줄 스루 패스를 넣어주는 형태도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대가 내려앉아서 우리가 더 이상 뚫을 수 있는 길이 많이 보이지 않을 때는 오히려 이 주민규의 스크린 플레이를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주고 들어갔을 때 주민규가 적어도 상대 한둘 정도는 달아놓고 등을 좀 져주면서 공을 지켜주는 그림을 좀 기대를 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의 선수들이 저는 경기에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안타깝지만 이게 대표팀에 뽑힌다고 해서 많은 선수들, 그러니까 이 모든 선수들이 다 경기에 출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 뭐 기회를 받는 선수들이 있고 기회를 못 받는 선수들이 있겠지만, 부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경기인 만큼 좀 화끈하게 대승을 거둬가지고, 지금 대표팀에 대한 여론도 좀 많이 안 좋고 축구협회에 대한 여론도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화끈한 대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역시 잘한다, 축구협회는 일을 못해도 선수들만큼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좀 평가가 나왔으면 좋겠다. 괜히 또 막 태국전에 약간은 좀 애매한 경기 운영하다가 카운터 어택으로 몇 방 맞고 막 1대1 혹은 뭐 2대1 진땀승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현재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더 들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거는 정말 깔끔한 승리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시안컵 때 경기들을 우리가 좀 봐보면은 느낄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태국의 감독이 지금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팀을
잘 꾸려놨습니다. 그래서 카운터 어택을 상당히 빠르고 영리하게 잘 나가요. 그래서 카운터 어택을 맞을 때 김민재 선수가 됐던 혹은 김영권 선수가 됐던 항상 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